네, 안녕하십니까. 시집 뽑아주는 남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승기입니다. 사람들과 거리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사람들과 이제 사귈 때 보면은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친밀한 사람이 있고 또 멀리 서로 이제 인사 정도만 멀리 이렇게 이 거리를 두고 사귀는 사람, 이렇게 다양히 이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사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31번째 남자라는 동영상에서 분리불안이 이제 심한 사람들이 아주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 분리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과 안 친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덜 친밀하고 이런 관계가 없고 오직 세상에는 친밀한 사람과 안 친밀한 사람만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31번째 남자 그 동영상에서 그 여자가 보여주었듯이 아주 부적절한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관계를 지속할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유기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누구가 조금 멀어진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하면은 자기를 아주 아까 이제 분리불안이 심한 사람은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만 있다 그랬죠. 조금 덜 친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자기가 자기를 좀 멀게 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친한 사람에서 안 친한 사람으로 바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눈치만 되면은 어떤 유기공포에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떤 관계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그 인형에서 버려진 인형. 그러니까 몸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은 그 상처가 도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장기마다 마스터해야 할 숙제가 있다. 그것이 안 되면 성장은 그곳에 멈추고, 이걸 이제 우리가 픽세이션이라고 해요. 멈추고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면 그것으로 퇴행한다.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리불안이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조금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자기를 좀 소원하게 대하는 것 같다면 바로 유기공포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들면서 어떤 부적절한 어떤 인간관계를 이제 재현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중학교 3학년이고요. 4명의 이제 아이들이 같이 다니는 여자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인데 4명이 항상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와 이제 싸웠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가 지금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아이와 이렇게 싸우냐 해가지고 그 아이를 좀 두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분리불안은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이 들었죠. 조금 애들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고 자기를 이제 책망을 하니까 애들이 혹시 날 떠나는 거 아니냐,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리불안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같이 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혼자 된 것 같고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도 얘기를 하면서 그 애만 이렇게 슬픈 게 아니다. 나도 이런 불행하고 슬픈 과거가 있다 하면서
그 애들과 옛날로 이제 돌아가길 원했으나 여전히 이제 이제 거리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자신이 과거라는 게 이 아이가 이제 5살 때 자기 친엄마에서 어떤 이 부모님한테 지금 현재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꽤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72세인가 되고 어머니는 60 몇 살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꽤 이제 그 위탁 그런 가정에 위탁이 되네요. 근데 위탁 가정에서는 아주 애를 잘 이렇게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친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또 엄마가 이제 미혼모였던 것 같은데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미혼모였던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 그 애가 5살까지 뭐 제대로 키워졌겠습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이제 심한 아이였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친구들과 관계를 기여로 해가지고 상대편이 조금 날 싫어한다, 애들이 날 떠날 것 같다, 이제 이런 공포, 유기공포에 쌓이면서 애가 굉장히 이제 당황해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외롭고 그럴 때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놀면서 서로 의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가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이제 애들이 이제 장난도 치고 하지만 옛날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아이는 굉장히 이제 절망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친구끼리 좀 싸울 수도 있고 조금 좀 거리가 멀어졌다가도 다시 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애들이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니까 애들이 날 싫어하나 보다. 나를 떠나는 거 아니냐. 나와 영원히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 속에 이 마음속에 이제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유기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기절도 하고 또 자해까지 하고 또 뭐 죽고 싶다 하고 자퇴도 자퇴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춘기에서 이 친구라는 것은 이 또래죠, 또래.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병아리가 이제 몰려다니듯이 이제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라는 것은 이제 부모에서 밀착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자기 개인이라는 어른이 되는 그런 중간 단계죠. 그때는 굉장히 혼란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인데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서로 이 같은 어떤 동병상련을 겪는 친구들끼리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위안을 얻고 이때 이제 친구라는 것은 그 부모와 어떤 성인 단계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 또래 친구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이 아이도 중3이니까 사춘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잘 지내던 친구 중에 오고 멀어진다 생각하니까 이 애가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분리불안이 심한 상태라 뭐 친구들이 너하고 장난도 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옛날같이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절망하는 거죠. 조금 애들이 멀어지는 걸 못 견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었나 봐요. 면담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득해봐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애들을 다시 한번 만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가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어떤 멀어진 거리감을 못 참아가지고 자해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학교 생활이 좀 힘든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네가 이제 이런 어떤 행동들이 오히려 이제 애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책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더 멀어지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힘들면은 면담 언제든지 좋으니까 면담에 오고 좀 한번 기다려보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반에 이제 다른 친구들도 있지 않냐. 한번 잘 극복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제 이제 31번째 남자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 심리 상태가 너무나 흡사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얘기도 이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또 개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하고는 나와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할 수는 없겠죠. 자연 어쩔 수 없이 아주 친한 사람은 이렇게 거리를 또 가까이 두고 좀 덜 친한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더 먼 또 덜 친한 사람은 거리를 이렇게 멀찍이 두고 뭐 이렇게 이제 거리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겠죠. 이것을 잘 해야만 그 사람이 아마 살아가는데 편할 겁니다. 근데 분리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이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중간에 좀 덜 친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이 친하던 애들이 조금 자기를 좀 책망을 그러니까 날 싫어하는 것 같다, 날 떠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애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유기공포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아이는 이 중간 단계 어떤 거리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 조절을 그 애가 이제 배워야 할 텐데 그 애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31번째 동영상에 어떤 거를 잘 봤고 되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자기 얘기도 한번 이렇게 동영상에 좀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다 싶었는데 어쨌든 또 이런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또 멀어진 친구들이 얘를 이해해서 다시 친해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의 얘기를 개인사를 조금 소상히 조금 밝혔습니다. 약간 각색한 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신과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어떤 개인사는 노출시키는 게 이제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무릅쓰고 그 애가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제가 조금 개인사적인 것도 이렇게 좀 약간은 각색을 했지만 그렇게 여기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애를 면담을 하고 나면 저도 참 우울해요. 우울하면서 좀 그 애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고 그러는 걸 못 견뎌하고 유기공포에 휩싸이는 걸 보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 애한테 제가 좀 이 시 하나를 좀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언제부터인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그 아이도 이 자신의 조용한 울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참 언제 읽어도 참 신경림 시인의 열창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예, 휴지 뽑아주는 남자 김승기였습니다.